오늘이 6주차인데, 원래 계획은 이제 7주차에, 중간고사를 보는 거지. 다음 주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인가?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화면 보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롤피치오 앵글을 계산한 거를 공부했고, 롤피치오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롤피치오는 기준좌표계가 절대좌표계라고 있죠. 절대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x, y, z 순으로 회전하고 앵글이 이제 p 때라 사이가 있는데 이 앵글을 이제 우리가 주어진 로테이션 매트릭스로부터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주어진 거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연산을 했을 때 이 행렬하고 서로 동일하다 놓고 앵글을 세 개를 이제 푼 거지. 세 개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 앵글을 결정을 하는데 이게 항상 두 개의 세트가 나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팔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세트가 존재한다는 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로 이 앵글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이런 앵글을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 볼 때는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매니플레이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공간상에서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고 앞으로 할 거는 실제 로봇팔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사용해서 어떻게 로봇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포워드 키네매틱스라고 해서 어떤 로봇 이런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있으면 그림을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떤 매니플레이터 이런 로봇이 있는데 각각의 조인트 앵글이 있는데 여기서는 Q1, Q2, Q3, Q4라고 했는데 이게 테라 1, 테라 2, 테라 3, 테라 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의 끝점의 좌표를 우리가 평면에서 XY로 놓을 수 있지. 그러면 이 앵글들하고 이 X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는 게 키네매틱스야. 간단하게 말해서 로봇에서 매니플레이터 키네매틱스는 조인트 앵글하고 끝점의 좌표 또는 오리엔테이션 앵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고 이 앵글이 주어졌을 때 조인트 앵글이 주어졌을 때 조인트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XY를 표현하는 방법이 포워드 키네매틱스 우리가 순기구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번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그러니까 조인트가 아니고 끝점에 좌표 XY가 주어졌을 때 조인트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게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했지. 근데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이게 이 표현이 키네매틱 표현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워.
풀기가 일반적으로 어렵고 솔루션이 없을 수도 있고 솔루션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했지. 가능성이 여러 개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서 그림을 좀 깨끗하게 같이 그리면 이런 이제 로고 8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인트 앵글 세라 1하고 세라 2가 있고 여기 점이 XY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 링크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 조인트 앵글이 있을 때 XY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기하학적인 이제 방법을 사용했죠. 우리가 기하 수학의 기하 직각삼각형을 구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용해서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지. x는 L1의 코사인 테라 1 플러스 L2의 코사인 테라 1 플러스 테라 2 그다음에 y는 L1 사인 테라 1 플러스 L2 사인의 테라 1 플러스 테라 2 저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됐지. 근데 저 이퀘이션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XY를 주어진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이 방정식으로. 테라 1하고 테라 2가 주어지면 XY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오지. 근데 반대로 XY가 주어졌을 때 테라 1하고 테라 2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아. 저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풀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라고 하면 어렵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이 기하학을 이용하는 방법, 마찬가지 이것처럼 기하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 분석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 세 번째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 뉴메리컬하게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는 기하학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서 우리가 앵글을 테라 2를 먼저 구했고 테라 2 여기 테라 2지 테라 2를 코사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라는 이제 또 추가적인 앵글을 구해서 그거의 차이가 테라 1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지. 지금 풀었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는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솔루션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 테라 2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우리가 코사인 테라를 그림을 그려보면 0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우리가 어떤 건 이제 코사인 값이 나온다 그럴 때 솔루션이 이제 두 개가 나올 수 있지. 이쪽에 하나 나올 수 있고 이쪽에 하나 나올 수 있지. 또는 뭐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래서 솔루션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고 그거는 엘보가 뭐 다운되거나 이렇게 됐거나 또는 이렇게 된 두 가지 경우다 이런 거지. 그리고 만약에 XY가 자기 원점에 있다 그러면 솔루션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의 끝점이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로봇의 끝점이 이렇게 원점 이 원점 XY 좌표로 봤을 때 원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XY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싱글레리티라고 하죠. 싱글레리티.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을 우리가 싱글레리티라고 해요. 그런 솔루션이 없는 거를 우리가 싱글레리티라고 해요. 싱글레리티. 솔루션이 없는 그런
그런 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singularity.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봇의 모션을 이제 표현하는데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많이 사용해요. 직교 좌표계. 직교 좌표계. 영어로는 Cartesian이야. Cartesian coordinate이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겐트리 로봇 또는 렉탱글러 로봇, 겐트리 로봇 뭐 이렇게 부르는데 겐트리나 렉탱글러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카르티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직교 좌표계 x, y, z로 표현된 좌표계고 이거는 데카르트라고 알지? 데카르트. 그 사람이 이제 만든 거야. 데카르트라고.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있지? 프랑스란 맞지?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사람이 이 좌표계를 처음으로 아마 원했나 봐. 그래서 데카르트. 그래서 카르티즌이라고 데카르트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우리 원통형 좌표계가 있고 원통형으로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있어. 원통형. 그 다음에 스페리컬 로봇이라고 해서 구형으로 움직이는 로봇. 그 다음에 아티클레이티드는 사람의 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로봇을 우리가 아티클레이티드 관절로 돼 있는 그런 로봇들. 엔트로모픽 또는 올 레벨 이렇게 관절로 이렇게 사람처럼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를 나중에 배울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직교좌표계에서 움직인다는 건 이 XY 로봇이 이 XY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대표적인 게 그 3D 프린터 같은 거 있지. 3D 프린터는 XY 평면에서 XY로 움직이고 높이 움직이지. 3D 프린터. 그런 식으로 XY Z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들은 이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축이 회전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이제 X축을 따라서 좌표가 움직이는 거야. 좌표가 XY Z축을 따라서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로테이션이 없어. 로테이션이 없고 트랜슬레이션만 있어. 트랜슬레이션. 그러면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지.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중에 그러니까 직선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예를 들어 0에서 1을 하는데 얘는 이거지. 이런 좌표계면 얘는 이제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직선적으로. 안 나오네. 여기가 x1, y1, z1. 그 다음에 이렇게 P라는 벡터 또는 D라고 표현하면 뭐 D고 기존 좌표계로부터 얘는 x, y, z 축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방향은 변하지 않고 x, y, z 축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야. P라는 이제 벡터를 따라서 이동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표현할 때 얘는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거지.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P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P 벡터의 성분이 P1, P2 또는 PX, PY, PZ라고 하면 얘를 P 벡터, PX, PY, PZ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우리가 4바이 사행렬 이걸로 표현하면 우선 얘는 이 축이 x1이나 x0랑 같은 방향이야. y1하고 y0, z랑 z0. 그래서 로테이션이 없으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단위 행렬이야.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변화가 없으니까 축이 x는 x, y는 y, z는 z니까 이렇게 단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변하는 건 요 위치, 포지션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px, py, pz 0,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러한 로봇은 직교잡표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지션 표현할 수 있어. 포지션 쉽지? 얘는 쉽지? 이거는 변하지 않고 요 위치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이렇게만 알면 돼. 그러면 이 모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ylindrical coordinate. cylindrical coordinate은 로봇이 실린더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처음에 이제 좌표계가 x0, y0, z0가 있는데, 지금 원통이 있는 거야, 원통이. 이렇게 원통이 있는 거야. 원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회전해서 이 축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앵글이 뭐라고 했지? 알파라고 했나? 알파만큼 이렇게 회전했어. 축이 알파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뭐 Z축으로 Z축으로는 얼마가 이동한 거죠? Z축으로 L만큼 이동했어. Z축으로 L만큼 이동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가 R만큼 이렇게 이동했어. R만큼. X축으로 R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알파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알파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L만큼 이동했어. L만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이제 이동한 새로운 좌표계 5원이야. 5원. 그다음에 이게 x1, 이게 y1.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x0, y0, z0 있던 축이 x축으로 r만큼 이동했어. r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만큼 회전해. 회전하고 z축으로 l만큼 이동하면 원통에 어떤 임의의 점에 포지션 하겠지. 임의의 점에 있어. 그러면 이 포지션, 이 운동, 이 변화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처음에 x축으로 r만큼 이동해. 처음에. 그리고 Z0 기준, 그러니까 고정된 축이지. 고정된 Z에 대해서 알파만큼 이동해. 그 다음에 고정된 Z에 대해서 L만큼 이동했어. 얘는 변환이 고정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한 거야. 그러면 고정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프리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돼. 앞에다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앞에다가 계산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연산이 뭐냐면 얘는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돼. 트랜슬레이션. 처음에 R만큼 이동해야 돼. R만큼. R, 0, 0. 처음에 X축으로 R, 0, 0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Z에 대해서 알파만큼 해. Z에 대해서 알파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고정된 축 Z에 대해서 Z축으로 이동 L. 그러니까 얘는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좌표가 이번에 Z축이니까 XY는 없지. 그러니까 0, 0, L. 이런 변화를 하면 우리가 저런 원통형
원통형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거를 묘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이제 다 변환이 픽스드 고정된 프레임에 대한 모션이니까 이렇게 프리 멀티플리케이션 했어. 프리 멀티플리케이션, 프리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은 이제 우리가 행렬로 쓸 수 있지. 사발 행렬로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트랜슬레이션은 앞에 로테이션은 없으니까 단위 행렬이 되고, 마지막 그 컬럼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얘는 Z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 표현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요 00L도 앞에 로테이션 없으니까 마지막 컬럼만 001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를 다 연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암기해서 할 필요는 없고 저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연산의 순서랑 우리가 이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도 유사해. 처럼.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구형좌표계인데 구형좌표계 그림이 좌표를 약간 돌렸어. X, Y, Z고 처음에 이제 변화는 Z축으로 이제 R만큼 이동해. Z축으로 R만큼 반지름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Y축으로 여기 Y축 있지. Y축으로